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학인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기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귀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학술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적선을 타고 세계 일주 항해를 완수한 고 해병대 배순태 선장님의 세계 일주 항적을 복원한 연구 성과를 함께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역사적 의미와 해양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저희들이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와 청중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 역사의 도전과 성취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수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이정숙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한국회기사협회 김종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순사협회 조영화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김현철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장포럼 이기복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학술 행사를 주관해 주신 흥해 배동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동식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참석자 그리고 내빈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걸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박물관 우동식 관장님의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이렇게 받쳐주고 해서 배순태 선장님과 동해의 대한민국 최초 세계 일주항해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 행사를 축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사실은 인천에서 맨 서쪽 끝에 있어서 오시기가 좀 거리들이 멀으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들 해주셔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술 행사를 주관해 주신 주식회사 흥해의 배동진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이번 학술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이정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직무대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 회장님, 한국도선사협회 조용화 회장님, 또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특별히 귀한 걸음해 주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김혜철 관장님, 그리고 국립인천 해사고의 양희복 교장 선생님은 바로 직전에 오셨다 하셨는데 같은 시간에 행사가 있어서 인사만 하고 가셨고요. 또 한국선장포럼의 이규복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김성진 교수님과 또 서강대학교의 전준수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김인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또 깊이 있는 연구와 또 토론을 통해서 또 배순태 선장님과 동해의 역사적 의의가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서 말 그대로 섬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창문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50년대에 배순태 선장님은 태극기를 단 최초의 국적선 동해호를 이끌고 5년 반에 걸쳐서
세계 일주 항해를 완수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처음 가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미국 사람들 벌써 200년 가까이 다니던 길이었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미 다녀간 길이고 많이 알려진 길이었지만 저로서는 처음 가는 길이라 거의 새벽 2시까지 지도를 보고,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지도를 보고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또 포스트잇으로 막 한 장씩 써나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배순태 선장님께서 처음 1953년에 이 항해를 준비하실 때는 지금과 같은 좋은 성능의 배도 아니고 또 항해 장비도 지금에 비하면 현격히 성능이 떨어지고 부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 먼 길을 어쩌면은 가족들과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준비를 하시고 또 5년 반에 걸쳐서 많은 또 선원들과 또 각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만났을 그 수많은 각국의 공무원들이나 또 관계 회사의 직원들과의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니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선장님의 이러한 도전 정신과 또 불굴의 용기가 또 우리나라 해양사의 첫 페이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 또 많은 우리 해양인들이 바다로 진출하고 바닷길을 개척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사시대 때부터 방구대왕각하 5회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됐는데, 선사시대부터 바다를 끼고 살았고 바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한동안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국가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많이 바다에서 멀어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속에서는 이 해양 DNA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해양 DNA를 일깨운 사건이 우리 배순태 선장님의 첫 번째 동해를 통한 세계 일주 항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학술 행사는 배 선장님과 또 동해의 세계 일주 항해가 지닌 의미를 조명하고 대한민국 해양사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될 연구 성과와 토론이 그 역사적 가치와 해양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배순태 선장님의 세계 일주 항해처럼 바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우리 또 각자에게도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가는 그런 또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에 대해서 적절히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부를 대신해서 인천지방해양수원청 이정석 과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사 발령이 나가지고 홈프로 가 계시고 지금 청장님 공석입니다. 그래서 청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른회사 안전과장 이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사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순태 선장님과 동해오의 세계일주 항적 부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후원해주신 한국계기사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관계자분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주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계자분들 등 행사에 참여해주신 해양수산무관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소중한 해양 역사를 뜻깊게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부터 미지의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성장을 의미해왔고, 이러한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배순태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도전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순태 선생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험난한 바다 위에서 한국 최초의 원양 항해를 이끌며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의 흔적을 남긴 해양 개척자였습니다. 동해호의 항적은 단순한 항해 경로를 넘어 근대 해양시대의 문을 연 상징적인 발걸음이었으며, 당시 열악한 기술과 자원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미지의 바다를 탐구한 그의 도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풍성하는 이끌림이었습니다. 동해호의 항적 복원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을 넘어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바다를 향한 모험 정신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항은 1883년 개항 이래 한국 근대화의 관문이자 한 황해권 해상문제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곳 인천국립해양박물관에서 동해호의 항적이 복원되고 그 의미가 재조명된다는 것은 역사적 장소에서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한 인연이라 할 것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순환청도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와 자료집 발간이 해양 역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바다를 통한 꿈과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순태 회장님의 배순태 선장님의 그 후손이신 그 흥해의 배동진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한 박수 맞아주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오늘 뭐 세상 떠나신 아버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제 나이 45살까지 저한테 참 좀 많이 낯설었던 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 어렸을 적에 벼랑간 웬 아저씨가 나타나서 아버지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뭐 그 정도 됐겠죠. 뭐 가르칠 것도 많고 애는 보니까 제가 또 좀 사고 치게끔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안타까운 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이는 그게 무척 싫었을 겁니다. 여기 많은 참 해기사분들, 가족을 놓고 바다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저의 좀 어떻게 보면 처절한 기억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예쁜 남자아이 구두를 가지고 오셨더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까만 색깔이었던 건지 뭐, 근데 그 예쁜 거를 그 작년에 봤던 아이 발에다가 신겨보려고 하니 제 발이 도둑놈발처럼 커져버린 거니까 들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밀어넣으려고 그러고 애는 울고, 참 또 아버지 생활에 서투른 또 젊은 아버지는 야 밀어 여봐라, 뭐 한 번만 더 여봐라 이러다가 울고 불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경상도 말로는 가위를 가세라 그럽니다. 야 가세 가져와라, 이거 잘라서라도 신겨보려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야단 먹고, 뭐 이런 기억이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으로 그 남아 있었죠. 또 뭐 참 여러 가지 기억이 많습니다만은, 그때 해운공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해운공사가 부산 중앙동인가 뭐 영도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는 월급을 받거나 거기 의무실에 들려서 제 뭐 진료도 좀 하고
그러면 그 용두산 공원에도 좀 올라가고 그러셨습니다. 이수진 장군 있는 데에서. 그 이제 저희 여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린데 이제 같이 뭐 가위바위보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참 그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바다에서 용두산 꼭대기에서 멀리 아버지한테 저희를 보이려고 아마 가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참 뭐 지난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또 놓고 보니까 뭐 독일의 광부로 같은 분들 뭐 또 월남전에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뭐 공로라든지 이런 걸 참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저희 참 선원으로서 온 바다에 나가서 고생하셨던 우리 해기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아마 참 엄청난 그 얘기들일 겁니다. 사실 요즘처럼 우리가 해운 조직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 참 이메일이 됐든 전화 한 통이면은 전 세계의 대리점이 움직이고 전 세계에서의 화물 정보가 바로 들어오고 뭐 송금도 쉽고 이랬던 시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쟁 나고 나서 참 한 푼의 달러도 구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뭐 전 세계 이렇게 항로 뭐 아마 하고 싶어서 하셨을 거 아닐 겁니다. 미국에 가서 짐이 없으니까 영국 가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 돌아오고 뭐 그렇게 하고 짐을 찾아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집시처럼 헤매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뭐 행운이 아니라 참 엄청나게 불운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 속에 마음이 맞건 안 맞건 하는 수십 명의 선원들이 같이 타고 얼마나 갈등은 많았겠어요.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계 일주 항해가 된 겁니다. 뭐 가족들도 어려웠겠지만은 배에 탔던 그 선장으로서 선원으로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기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는 다르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셨을까? 그 뭐 지금 가족들하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항상 하시던 말씀 그 백절불굴 철석 정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요. 100번을 찍혀서 넘어지더라도 안 넘어지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정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거짓말 안 하고 그 진실되게 도리를 따라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실되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목이 잘리면 잘리지 무섭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외국어도 뭐 정말 디스 이자 북 하는 식의 일본식 영어를 가지고 아마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래도 참 호통치면서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불굴의 정신이 아마 진실하셔서 그랬을 겁니다. 또 그렇게 다니는 5년 반 동안에 나중에 김성정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지만은 이 해난 사고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고 우리 선원들의 뭐 목숨이나 다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분수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나이 들었을 적에 아버지한테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투자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했을 적에 딱 한마디로 거절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같으면 당신들이 하지 왜 나한테 갖고 오느냐. 내 분수에는 안 맞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수를 지키는 것, 도리를 지키는 것, 뭐 이거 가지고 아마 뭐 용기를 발휘하셔가지고 그러고 가셨을 겁니다. 인도에 들어갈 적에는 유감스럽게도 인도 다른 데는 김성준 교수께서 인터넷을 뒤지고 아카이브를 뒤지고 해서 다 그 항적들이 남았는데요. 인도에 들어간 건 확실히 아는데 그 기록이 안 남았습니다. 역시 선진국의 기록과
약간 좀 떨어지는 물가의 기록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실 적에 위치를 몰라서 저한테 야 세계 지도를 가지고 내가 별 보고 찾아갔는데 바로 방구 앞에 딱 떨어지더라. 뭐 이렇게 아주 항해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많이 가지셨던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또 인천항에서 도선사 하실 적에는 조금 이상한데 좀 어려운데 이런 거 나오면은 인천항 해도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말보로 담배값을 배로 놓고서요. 이거를 라이터로 이렇게 미십니다. 이렇게 밀고 삼각자 2개 콤파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을 만드셨어요.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냥 한 바퀴 멋지게 해내고 내려오시고 여기 이기복 선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마 많은 또 도선사들끼리 그 정보도 나누고 그 했던 그 기록들이 여기 우리 국립해양 인천박물관에 저희가 전부 다 기증해서 다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지금도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배도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불고 말고를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아 뜨거워 그러면 이게 여기 대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하고 이게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나니까 진짜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우리 박물관 측 그리고 특히 참 그 준비하라고 우리 박물관 측에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 우리 참 동료 여러분 그리고 또 각 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년 교수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교수는 아직 안 오셨나 보네요. 아, 예. 뭐 이상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술 행사가 좀 남다르게 다가오셔서 본국 직접석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그 축사 마지막으로 한국기리사회 김종태 회장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회장님 정말 키 크십니다. 한참 낮아야 되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의사협회 회장 김종태라고 합니다. 우선 개봉 배순태 선장님의 동해와 항적보건 성과 관련 학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오동식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흥회 배동진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양산업계를 선도하시며 이번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전준수 교수님, 김인영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께 평소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 행사에 참석하신 우리 조용화 회장님, 김일통 회장님, 기라산 같은 선배님들 저한테는 정말 그 이기복 선배님 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제 가문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를 이렇게 시키시는 것은 오늘 해봉 배순태 선장님이 해기사로서 도선사가 아닌 해기사로서 세계 일주를 기념하는 학술 행사이기 때문에 저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장님은 세계 일주 항해를 성취한 한국인 최초의 선장님이시고요. 또한 국가고시로 합격한 제1호 도선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도선사로 34년간 취역하시면서 선박 운항과 항만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셨고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바치셨습니다. 인천항에 어려운 고비가 생길 때마다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며 수출입,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이렇게 후배 해기사들의 기감이자 선망의 대상이시기에 1996년도 제1회 바다의 날에 동탑 산업훈장을 수훈하셨으며 2018년도에는 해기사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셨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최고의 선구자 중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해운공사의 이 대를 잇는 대한선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 1985년도에 제가 첫 승선을 일본에서 하고 호주에서 광석을 싣고 네덜란드에 가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미국 뉴올리언즈로와의 공무를 싣고 일본 오나마항에서 하역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첫 승선이 3년 반만, 죄송합니다. 3개월 반 만에 세계 일주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장님께서 세계 일주를 하신 이 얘기를 접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절로 나면서요. 제가 그때 오나마항에서 그때 같이 승선하던 동료들과 그 항구에서 정종 한 잔을 기울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엄청스레 뿌듯했다는 그런 감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나는 졸업하고 첫 항해가 세계 일주였고 세계 일주를 했는데 못할 게 뭐냐?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역사를 쓰겠다 하는 그때의 생각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저를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크게 생각했던 세계 일주인데 이 선장님의 세계 일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선장님이 한국 전쟁이 종료되고 1953년 그때 동해오를 승선하셔갖고 5년 6개월 동안 이 세계 일주를 세계 곳곳을 다니셨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암흑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아마 제가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953년, 59년 그 시기는 아직 제가 엄마 뱃속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시기인데 그때의 그 암흑했던 시기에 이 세계 일주를 했다는 것은 정말 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그 선장님의 그 공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년 6개월 동안 한 배를 승선하셨어요. 지금은 요새 해기사들은 4개월 승선합니다. 4개월 승선하고 집에 와서 2달 쉬는데 5년 6개월 동안 한 배를 타면서 아마 그때 제가 추측하면은 아마 그때 한 1년씩은 승선했어야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5년 6개월 한 배를 승선하시면서 한 배의 인원이 30명은 넘었을 것이고 5번밖에 쓰면은 150명은 인력을 양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선장님께서 양성한 그 인력들이 1960년대 63년부터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해외 송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이 선장님의 그 앵곡동 정신으로 무장된 그 후학들이 외국 선사에 취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우수성을 보여줘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 선언 시장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악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장님은 세계 일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언 양성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셨고 선장님의 그 앵곡동 정신은 지금의 해기 전성 정신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송출로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본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에서 가끔 보시는 독일 광부 간호사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뭐 국제시장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 고생하면서 벌었던 돈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닦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같은 기간에 우리 해기사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는 그거의 3배가 넘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해봉 배순대 선장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 후배 해기사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술 행사에서 나온 해봉 우리 선장님의 목소리가 여기 인천 수도권을 넘어서 전 우리나라에 울려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해양 산업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참 자서전 그 제목이 책 제목이 나는 아직도 북극항해를 꿈꾼다. 지금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해양 산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장님의 이철훈 국장님이 제목을 지으셨죠.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오늘 행사와 쫙 연결돼 가지고 정말 이 오늘 학술 행사의 결과가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북극항로 개척이라든가 우리의 해양 산업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일단 오늘 학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주흥해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의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주요 내빈 분들과 그리고 우리 발표